네, 지금부터는 한일 정상회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해 예정된 일정을 순차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외교부 담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 네. 기자. 네. 지금은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환영 행사를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그 행사는 종료됐고요. 4시 50분부터 한일 정상회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회담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소인수 회담 후에 확대 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소인수 회담은 말 그대로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배석을 하고 진행하는 약간 작은 규모의 회의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배석을 또 해서 약간 규모를 확대해서 회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5월에 한미 정상회담 전례를 보면요. 소인수 회담에는 외교부 장관과 이제 국가안보실장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그 전례를 어느 정도 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각 현재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현안은 경제협력 그리고 안보협력이 될 거로 보이고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지금 여전히 여론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 거론이 될 거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화면은 방금 전에 있었던 환영 행사입니다. 일본 도쿄의 총리 공관에서 진행되는 환영 행사였고요. 양국 정상이 이제 일본 의장대를 사열한 이후에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바로 회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이 회담 성과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말이 외교가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자체가 양국이 워낙 빈틈없이 조율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성과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상회담은 결과가 좋다는 그런 격언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일은요, 한국이 먼저 강제동원 이른바 해법을 발표한 이후에 많은 부담을 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회담이고요. 네. 실질적인 정말 눈에 보이는 특히 여론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만큼 정부가 지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방금 회담 전에 산자부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양국이 서로 수출 간소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는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경제 부분에서의 일본의 호응 조치, 그 외에 안보 협력이라든지 특히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이 추가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본 쪽에서 진전된 입장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추가 사죄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학계에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해봐도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사죄나 배상을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측 조치에 일본이 공동선언이나 기시다 총리의 입으로 어느 정도 발언을 할지가 이제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처음 만난 게 작년 9월에 미국 뉴욕에서였습니다. 그때 이제 약식 회담을 기억하실 텐데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제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조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11월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또 한 번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 방일은 이제 당시에는 국제회의, 그러니까 다자회의를 계기로 수많은 정상들이 만났을 때 잠깐 시간을 내서 만난 거라면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전 두 번의 회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봤을 때 일본 쪽에서도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재 언론 보도도 많고요. 오늘 저희가 환영 행사를 보니까 이게 윤 대통령의 방문의 그러니까 실무 방문의 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환대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화면상 이제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 정도 수준의 환영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공한 것은 사실 일본이 실무 방문보다는 격을 높여서 대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외에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 역시 일본이 이번 방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의 방일 자체도 상당히 오랜만이죠. 그렇습니다. 그 직전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요. 문재인 대통령 때였습니다. 2019년 6월에 이제 예. 문 대통령이 오사카를 방문했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제 G20 회의 참석자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국제회의가 아니라 양자 차원의, 그러니까 이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로 12년 만입니다. 네. 지금 회담장은 지금 총리 관저로 아까 보이고 있던데요.
지금 회담은 이동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공간에서는 환영식만 개최를 할 것이고요. 예. 네, 이제 여러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할 수 있는 일본의 시내에 이제 일본을 상징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아마 예, 그곳에서 지금 진행을 할 것으로 저희가 보이는데요. 앞으로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회담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회담에 대한 결과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앞으로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회담이 끝나면 저희에게도 이제 통보가 올 거로 보이는데 아직은 언제 끝날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회담이 잡혔을 때 기존에 예정된 시각보다 좀 길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담이 끝난 이후에는 이 전례에 따라서 양국 정상이 이제 그 결과를 발표를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회담 발표에 있어서 이제 공동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공동 선언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 방문의 격이 실무 방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무 방문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양국이 회견은 해도 그러니까 정식 공동 선언을 준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도 조금 부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사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준비를 한 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사실 최종 확정된 거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해법을 발표한 게 이제 지난 6일이었는데 이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방일이 발표가 된 게 같은 주에 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발표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가운데 실무 방문을 준비를 하는 시간은 상당히 부족했을 거로 보이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제 행사가 진행되는 것들 을 살펴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공동 선언은 없더라도 회견에서 많은 내용이 올 거로 보이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총리 공관에서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총리 공관에서 도쿄 도심에 있는 총리 공관에서 이제 환영 행사를 한 직후에 바로 장소를 옮겨서 지금 소인수 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소수 인원이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 이후에는 이제 확대 회담, 그러니까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추가로 배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확대 회담이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되면은 잠시 이제 정비를 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양국 정상이 발표를 할 거로 보이고요. 지금 들어오는 화면이 이제 회담장으로 입장을 한 그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인물은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인데요.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우리나라에서 대일 외교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그런 보직입니다. 강제동원 문제 관련해서도 일본과의 협상을 실무 차원에서 주도를 했었고요. 지금 회담장에는 기시다 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이제 벽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총리 관저 내에 있는 회담장으로 옮겨서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인 거죠? 총리 공관에서 지금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소인수 회담이 13분간 진행이 됐고요. 곧 확대 회담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직 참석자에 대해서는 외부로 이제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소인수 회담이 13분간 진행이 된 이후에 곧 확대 회담이 실시가 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일본 총리 관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확대 회담을 실시하는 것 같네요. 양쪽에서 약 10여 명 정도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안보 협력, 경제 협력, 그리고 예측하건대는 강제동원 이제 해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발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분들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개화를 했습니다. 봄을 맞이한 이 시점에 장래를 위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본격적인 봄이 찾아온 이 시기에 저와 윤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 진행한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세가 찾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先ほど、少人数会合で日韓の日韓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자 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같이 협력해서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북한에 의한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미일 북한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한 정상이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빈곤하게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에 일치했습니다. 이 전체 회의에서는 일한 양국이 양국 모두 이익이 될 만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 등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연대간 도발 행위이며 도저히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엄중한 전략 환경하에 일한미 문제를 더더욱 실제 나가는 데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으면 합니다. 저와 우리 대표단을 환대해 준 기시다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私と私たち代表団をお迎えいただきました岸田総理に感謝いたします。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韓国大統領として12年ぶりに日本を訪問し会談を行うことになりました。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本日東京で岸田総理と私が会ったのはこれまでさまざまな懸案によって難しい経験をしてきた韓国と日本両国関係が新しく出発するというのを両国の国民にお知らせする特別な意味合いを持っていると考えます。 한국과 자유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될 파트너입니다. 韓国と自由、人権、法治といった普遍的価値を共有する日本は安全保障や経済、グローバルアジェンダで協力すべきパートナーであります。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これまで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の基盤となってきた自由民主主義の価値が重大な挑戦に直面している今、両国の協力の必要性はますます高まっています。 오늘 아침 제가 도쿄로 출발하기 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今朝、私が東京に出発する前、北による長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から見ても、日増しに高度化している北による核やミサイルの脅威は、東アジアのみならず、国際社会の平和と安定にも大きな脅威となっています。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韓国と日本両国はお互い緊密に連携をしてまた連帯をし、このような不法的な脅威や国
際社会の難題に賢く対処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늘 회담에서는 그간 정치해되어 온 한일 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本日の会談ではこれまで停滞してきた韓日関係を協力して共に生きて発展する関係へと転換できる有意義な議論が行われると信じております。 기시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양국의 셔틀 외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岸田総理がお話しいただきました両国のシャトル外交に対しましては私も積極的に歓迎いたします。これからも岸田総理と緊密に意思疎通を図りながら両国の新たな時代に向けて共に協力を行っ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네. 지금 기시다 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을 들어봤는데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협력 그리고 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핵심은 양국 정상이 공히 우리는 한일 관계 이제는 제대로 복원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안보 분야에 대해서 약간 방점이 찍혀 있고 경제 협력도 비중 있게 거론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한 가지 먼저 짚어드리자면 기시다 총리가 좀 전에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는 합의를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셔틀 외교라는 거는 양국 정상이 서로의 나라를 오가면서 정례적으로 뭐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정상회담을 연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네. 이게 상당히 장기간 끊겼었는데 이걸 복원함으로써 일단 양국 정상들이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또한 이제 안보 관련해서도요.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협력 증진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 예. 특히 이 삼국 협력은 안보 분야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오늘 아침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을 하면서 이제 한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이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회담에 대해서요, 양국 정상이 이제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현안으로 그동안 한일 관계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걸 양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일본을 한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라고 설명을 했고 기시다 총리 역시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